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미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자동차 관세 25%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다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때가 미증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증시 매도세에 오히려 강세 포지션으로 대응을 했다라면서 엄청나게 맞거나 혹은 엄청나게 틀리거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S&P 500 지수가 지난 2월 19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난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24거래일 동안 미국 주식에만 329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규모를 보면 지난 앞에 있었던 10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그 한 달간의 매수 규모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럼 가장 많은 걸 어떤 걸 샀느냐라고 본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기술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수 규모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수했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35%의 자금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기술주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주식 매수는 조금 줄이되 옵션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콜옵션 쪽으로 같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랑 콜옵션 매수는 원래 같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많이 하면 콜옵션 매수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식 매수가 줄어들고 옵션 매수는 늘어나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자본으로 주식 대비해서 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즐기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여기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났던 손실을 좀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4월 2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이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미국 안에서 만든 거 아니면 다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그러면 관세 맞지 않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테슬라 그리고 페라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기사를 보면 비아디까지 언급이 좀 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중 갈등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아디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일단 힘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판매 대수를 늘려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요거는 제외하고 테슬라랑 페라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워낙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거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값이 워낙에 비싸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뭐 그 관세 정도는 부과받아도 괜찮아라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품입니다. 자동차 여기서 만드는 것만 관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부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 보니까 부품 중에서도 핵심 부품으로 불리는 엔진이나 변속기, 가속기 같은 부품들은 또 관세를 매긴다라는 코멘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애초에는 수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품단에 만약에 진짜 관세가 매기게 된다면 오히려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를 또 면치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품 중에 4분의 1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도 수혜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는 이미 그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그 재정 능력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조치로 수익성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페라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4월 2일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페라리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마라넬로 공장에서 모든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 모델들은 다 10% 정도 가격이 인상된 채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시장 안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46%를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수입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나왔고요. 포드와 GM이 만약에 올해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차량 중에서 미국 부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승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업체들, 차량들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품도 그렇고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JP모건은 관세가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전가가 되게 된다면 자동차 가격은 평균 11.4%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계산에 보면은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약 5만 달러로 평균 5천 달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그 자동차 가격에 부과되기까지의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미 재고가 쌓여 있거나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수입차들은 관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한 2달 정도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 물가지수에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피하기 전에 미리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가지수가 중요해서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인 JD 파워는 관세 전의 수요로 인해서 이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13%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서 보면 오히려 자동차를 덜 사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중고차, 카나바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 시세를 좀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품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관세를 매긴다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신차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고쳐서 쓰겠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서 부품사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주가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